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묘라입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고여있던 물이 썩게 되죠. 우리 몸에도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담관입니다. 이런 담관이 막히게 되면 복통이 심하고 열이 나며 자칫 방심했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병선 선생님과 함께 담관염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위나 십이지장 같은 소화기관에 비해 담관은 좀 생소하거든요. 담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에 익힌 담즙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약 7mm 이하의 얇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식사를 하면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그 담관염은 이런 역할을 하는 담관이 막혔다는 건데 담관이 왜 막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흔하게는 담도 결석이나 찌꺼기가 원인이 되지만 암이나 양성 협착, 담관 낭종에 의해서도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 벽 일부가 약해져 주머니 모양으로 파인 부분을 개실이라고 하는데요. 가끔은 담관 끝부분에 생긴 개실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해서 담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네, 자칫 방치했다가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열이 나고 복통이 심하면 일단 담관염을 의심하면 될까요? 네, 담관이 막히면 이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증상은 급성 담낭염일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담관염은 이 증상 외에도 담도에 생긴 염증 때문에 춥고 온몸이 떨리는 오한이나 눈의 흰자와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달은 보통 간이 안 좋으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담관염인 경우에도 황달이 생길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하루에 약 400에서 800ml 정도의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집니다. 담즙은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배출이 되는데요. 담관이 막히면 하루에 배출된 담즙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담관이 늘어나고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담관염의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담관염을 진단할 수 있나요? 담관염은 진단에 따라 치료하는 진료과와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는 간단하게 복부 초음파를 통해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초음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검사나 MRI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혹시 담관염을 그냥 단순한 복통으로 생각해서 진통제만 복용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담관염은 방치하게 되면 염증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쉽게 진행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폐혈성 쇼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거나 진통제로 버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치료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병원에 빨리 오지 않아서 치료가 어려웠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치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담관염으로 인한 고열과 심한 복통으로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의식이 처지고 혈압도 너무 불안정해서 시술하기가 불가능했던 환자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가 아프면 약을 복용해서 참는 게 아니라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담관염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담관염의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담관에 돌이 생긴 담관 결석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담관 결석이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돌이 빠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 보면 돌을 빼기 위해 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마 담관 결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은 없지만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아쉽게도 X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뿐 아니라 요로 결석과 담관 결석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로 결석은 소변이 흘러가는 길인 요로에 돌이 생긴 경우인데요. 흔히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가끔은 물이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담관 결석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담관 결석과 요로 결석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담관 결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담관 결석은 치료를 통해 제거해도 다시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몸속 혹 같은 경우도 제거 후에 다시 생기잖아요. 담관 결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 잘 맞추셨습니다. 담관 결석은 제거해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담낭에 생긴 돌이 담관으로 흘러나와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한 돌이 담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관염 환자들 중에 담낭석이 있으면 담낭을 떼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그 담낭이 쓸개잖아요. 떼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담낭을 제거하면 가끔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낭이 제거되더라도 담관이 대신 늘어나서 담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담관염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담관염의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담관염을 진단받으면 담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시경은 정면을 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담도 내시경은 옆을 보고 시술할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측시경입니다. 그럼 옆을 볼 수 있는 측시경으로 시술하는 이유가 이 담관의 위치 때문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담즙이 흘러나오는 십이지장의 팽대부가 옆쪽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담관과 우리가 잘 아는 췌장 역시 옆부분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담관을 막고 있는 담관 결석을 바스켓 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깨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데요. 간혹 담관을 막는 암이나 담도의 폭이 좁아지는 담도 협착인 경우는 스텐트를 삽입해서 담즙이 잘 흘러나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치료는 얼마 동안 입원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입원 기간은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돌이 아주 크거나 황달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도 결석을 치료한 후에 담낭 안에서 돌이 발견되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는데요. 담낭 절제술까지 한다면 대략 입원 기간이 2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실 때 췌장이 담관 바로 옆에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담관 결석이 이 췌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담관 결석이 십이지장 팽대부의 끝부분을 맞게 되면 담관염뿐 아니라 췌장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경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과한 음주이지만 두 번째 원인이 바로 담관 결석에 의한 췌장염입니다. 담관 결석이 이 췌장염의 원인도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담관 결석 같은 담석이 생기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담석은 왜 생기나요? 담석은 담낭과 담관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담즙의 주요한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과 색소인 빌리루빈의 찌꺼기가 농축되고 굳어지면서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굳어져서 그럼 담석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떤 성분인지에 따라서도 이 담석의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 그리고 이 둘이 섞여 있는 혼합성 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는 색소성 담석 비율이 서양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구화된 고지방 식사가 늘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지방 식사. 고지방은 솔직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사람에 따라 담석이 더 잘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더 흔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나 급격한 다이어트, 금식에 의해서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요? 네. 제가 급격한 다이어트를 너무 하는데 좋아하기도 하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네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식습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이나 특히 식습관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담석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치킨, 햄버거와 같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방 음식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6개월 동안 자신의 체중에서 최대 10%까지만 몸무게를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아, 역시 일상생활 습관도 중요한 거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담관염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담관에 생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수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담도 내시경인 ERCP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관 결석으로 인해 담관염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결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통과 오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받은 병원에서 초음파나 CT 혹은 MRI 검사를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담낭에 담석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저지방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조절을 하고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김병선 선생님과 함께 담관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